이번 트럼프 피격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운용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증가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는 빨리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인재 유입 물량이 많아지면 생각보다 불장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키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피격이 세계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나 채권, 외환 등 다양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즉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71%, 트럼프 코인은 39%, 마가 코인은 33%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피격은 세계 경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60%에서 70%로 올라서 바이든의 14%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가 이게 30분봉인데, 트럼프 피격 소식이 들려오자 저 중간에 큰 양봉 한 30분에 걸쳐서 쫙 오르더니 그 다음에 횡보세를 거쳐서 그 다음엔 상승세로 갔다가 하락세로 내려오는가 하더니 다시 오늘 아침에 치고 올라가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비트코인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를 불러일으켜서 이러한 자산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미국 국채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블룸버그에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비전통적 안전자산에 치우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한 주식시장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으며, 다만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판다는 소식과 함께 마운틴 곡스에서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풀릴 거라는 이러한 뉴스가 CPI가 비교적 잘 나와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두 개의 부정적인 뉴스와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가 만나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혼조세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큰손들, 즉 고래들은 지난주에 5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립토콘트에 따르면 기관 투자가들이 매입한 양은 비트코인 10만 개에 달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1000개에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들 기관 투자들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매입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ETF 도입 이후에 정점에 달했던 3월과 유사한 대규모 매입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지난 3월 불장에서 사들였던 그러한 수량만큼을 지난주에 사들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손절 구간에 다다른
개인들이 특히 물량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가격은 오히려 흘러내리는 이런 가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큰 손들은 엄청난 규모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즉, 큰 고래들은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사고 우리 개미들은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면은 그 포드에 못 이겨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공포감에 물량을 던지게 되는데 지난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큰 손들은 엄청나게 산 그런 주였었는데 이런 걸 우리 입문자들이나 초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해서 이렇게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큰 손들은 과감히 매입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바이 더 딥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ETF가 쌀 때 사자라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지난 5월 이후 주간 단위로 최대 유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7월 11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비트코인 ETF에 8억 8,200만 달러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1억 7,500만 달러의 ETF로 순유입된 금액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난 4주 동안 연속 ETF에 대한 순유입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피격과 맞물려 가지고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ETF 유입세는 지난주에 못지않게 많아질 걸로 전망돼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가격 버퍼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변신 중이다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독일 정부의 압류코인 매각, 마운트 곡수 채권 배분 등 오뱅 이슈로 즉 잠재 매물이 많은 이슈로 53,600달러까지 떨어진 이후 극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ETF 상품이 쌀 때 사자라는 이러한 기세는 비트코인 가격의 버퍼링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방 압력을 줄여주고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독일 정부의 압류 매각이 나오고 마운트 곡수 같은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수익도 떨어져서 매도 물량도 나오고 즉 안 좋은 뉴스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그나마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이렇게 쌀 때 사자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러한 현상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버퍼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 지 6개월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510억 달러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4% 이상을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산군이 커지면 가격을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물시장을 통한 웹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해서 선물시장을 악용해서 현물을 크게 흔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반토막 난 적도 많고 반의 반토막 난 적도 자그마치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 분석이 얘기하는 대로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의 1일 차트인데 최근에는 3월 불장과 다르게 거래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거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거시경제 흐름이
지표마다 들쑥날쑥하고 좋은 지표가 나오는가 하면 부정적인 지표도 나오고 이래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온전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뉴스에도 조그만 지표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제 유입 물량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생각보다 불장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 피격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증가함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생각보다는 빨리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금투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건데 일단 정부 여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정부 여당에서도 나왔지만 야당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유예는 일부 안에 의하면 과거처럼 1년, 2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3년 단위를 주장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길게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중에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 20%와 관련 지방세 2%를 더해서 22%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앞으로는 유예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